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고요.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외 지역 법원의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뭐 대법관 증언 문제라든지 혹은 이른바 4심제 논란, 법사위가 다시 한번 국감의 최중심에 섰는데요. 그런데 지금 최근 법사위에서 전선이 하나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이 사람입니다. 근거도 없이 물타기 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의원님 너무 지나치십니다. 논리 비하기. 내 발언을 왜곡하시면 안 되죠. 내가 왜곡이 아니라 신동욱 의원이 왜곡하신 거예요. 위원장한테 왜 고성 지르고 그러십니까? 손가락질하고 조용히 하세요. 너무 심하게 떠듭니다. 여기가 장터입니까? 국감장이지.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저는 영상만 보고 좀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신동욱 의원이 국민의힘이 이제 보수 쪽에서 정권 되찾게 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 보수 할머니가 될 거라고 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최근에 신동욱 그 의원에 대한 경계, 주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진 듯도 하고요. 그래서 뭐 추미애 나경원 구도에서 추미애 신동욱 구도로 바뀌었다 뭐 이런 지적인데요. 자, 좀 전에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물타기하는 질의 삼가해 주기 바란다 뭐 등등 이야기했는데 예. 물타기를 하든 뭘 하든 그거는 질의하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아니, 상임위의 모든 질문을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이 다 본인이 모니터링해서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예. 상임위원장은요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그 질문은 개개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까지 본인이 다 평가하고 이제 얼마 전에는 아예 야당 의원들은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권까지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 의원들은 발언권을 더 주고 야당 의원들은 아예 발언권을 말살시키고 이게 과연 위원장의 권한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겁니까? 마치 본인이 뭔가 어떤 이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상임위를 진행을 하다 보니 나경원 의원과의 어떤 대립각에 이어서 또 신동욱 의원과의 대립각, 뭐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대립각을 질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이번에 보면 예. 야, 국회 상임위원장이 저렇게 힘이 세구나. 아예 발언 내용까지 그리고 발언 순서, 발언의 기회 모든 걸 다 박탈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텐데 글쎄요. 이런 어떤 독자적인 권한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예전에 생각이요? 환경노동위원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환노위원장. 그렇죠. 그때 이 추미애 위원장은 자기 당 출신 의원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당 의원들과 함께 의안을 통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아마 그 순식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의 본인의 어떤 이 캐릭터가 또 발현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질은 지금부터 만나볼 이겁니다. 집권 여당이 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걸 도입하겠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전대미문에 4심제, 재판 소원을 4심제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각 법원장들도 이 이른바 4심제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심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재판 소원을 나경원 의원도 19대 개정안을 냈던 재판 소원을 하자 하는 거지 4심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4심제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준수하는 판결이 아니라면 기본권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심이라는 이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 헌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 40프레임은 잘못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네요. 이 4심제 논란은 논란이고 문제가 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있지 않습니까? 예.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에 하나가 헌법소원을 심판하는 건데 예. 헌법소원이 뭐냐면 공권력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 제기하면 헌재에서 이걸 심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101조 2항에는 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재판도 공권력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재판에서 졌는데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졌는데 그 재판으로 인해서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예. 헌법 101조 2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서 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외된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데 예. 그거를 바꿔가지고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 그 누가 보더라도 법조인이라고 하면 이거 위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다른 분도 아닌 추미애 법사위원장 판사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예. 판사 출신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봤을 땐 잘 모르겠고요. 예. 만약에 이제 그 재판 소원까지 재판에 대해서 헌법 소원까지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예. 이참에 헌법 개정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최고법원 헌법재판소고 그 밑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있다. 이렇게 헌법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든 그 법조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이거 그냥 사심제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 사건 대법원 판단 다 끝났어도 헌법 소원 내면 재판 소원 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정확히 여당에서는 이거 사심제라고 하는 건 왜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이 사심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일단 이거 먼저 하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를 규정할 때 어디를 좀 이렇게 벤치마킹했냐 하면 독일의 연방 헌법재판소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 좀 전에 공권력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헌법소원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독일의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 공권력에는 이 그 재판이 포함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데 있어서 재판에 관련된 부분도 다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이 재판 소원에 관련돼 가지고 거의 모든 이 재판이 이 사안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나오는 재판 소원은 예. 세 가지 경우에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하는 취지로 재판했을 때, 예. 두 번째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그 정당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예. 그 밖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위반하는 경우, 딱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판에 대해서 이것을 알겠습니다. 무슨 헌법 말씀이신지. 소원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심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그 프레임 씌우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데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 말씀 어떤 취지인지는 저도 알겠는데 다만 이게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들을 여러 있지만 이미 항소심에서 재판이 잠시 중지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두고 다 검찰의 기획 기소, 정치 검찰의 기소로가 약간 대법원이 혹은 판사들이 속아 넘어갔다는 취지의 얘기도 일정 부분 여당이 했다면 그럼 문제 있는 재판 당연히 재판 소원 사심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최근까지만 해도 여당 내에서 이른바 사심제 혹은 재판 소원 교통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재판 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법개혁특위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재판 소원에 대한 입법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재판 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거랑 당대표의 말씀하신 내용이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 같은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견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명확하게 드립니다. 최진봉 교수님, 김현정 대변인의 얘기는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당론이 아니고 당론을 추진하겠다. 이게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말 자체가 같은 내용으로 들리진 않죠. 당론은 아니라고 얘기한 건 아직까지 당론으로 채택된 건 아닌 건 맞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 지부에서 이제 의원들이 함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 말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면 아직 당론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예. 되려고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고, 예. 김병기 원내대표 말은 아직 당론은 아니다 이런 얘기니까 그 중간 정도 단계에 있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누가 있는 건 아니고 예. 김병기 원내대표 말은 아직까지 당론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고 예.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개인적 판단. 아니, 그럼요. 최재형 정청래 교수님. 예. 대표 말은 예. 당론으로 추진을 앞으로 하겠다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사이에 있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저는 두 사람이 이제 뭐 다른 것처럼 얘기가 되어지지만 뭐 크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그냥 뭐 지도부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론으로 추진하더라도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의총에서 논의를 통해서 당론으로 발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다. 그건 명확한 것 같고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은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무료화 걱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얘기한 거니까 아직 뭐 정청래 대표 말처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지 아직 당론으로 추진된 건 아니고요. 예. 앞으로 뭐 논의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논의를 좀 하고 어떤 방식으로 갈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 얘기는 뭐 지금까지 뭐 당과 대통령실 혹은 원내대표와 당대표 항상 그 온도차가 비교적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누군가를 엇박자라고 하는데 아니다. 같은 내용이다라고 그 원내대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는 강성 지지층에 또 휘둘려서 속도전을 내는 거 아니냐. 오늘요. 여권 스피커 가운데 한 명인 김어준 씨가 함구령 아닌 함구령까지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런 파기환송심 판결이 된다면 극단적으로 그 경우에 헌법소원 대상으로 놓서라도 그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국힘이 주장을 하는 게 이게 이재명 후보 재판 뒤집으려고 하는 거다 이 주장을 하는데요.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닌 그런 거 응답하지 마세요. 선거법 간단하게 원포인트로 고치면 될 것을 뭐하러 헌법 재판소원까지 해. 최혁집 변호사님. 뭐 김어준 씨 말을 뭐 저희가 확대 재생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 최근에 여권의 일련의 분위기에 김어준 씨가 한몫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응답하지 말라. 괜히 국민의힘이 만든 프레임에 휩쓸리지 말라.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 김어준 씨가 정무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 재판 소원이라고 하는 건 명백하게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법리적인 문제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당사자가 누구냐? 그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재판 소원하게 되면은 예.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게 지금 진행만 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고등법원에서 재판할 거고요. 예. 그럼 유죄가 당연히 나올 거고 그러면 해당되는 피고인은 어떻게 하느냐? 재상고할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확정했는데 재상고한다고 해가지고 그 판결이 뒤집히겠습니까? 그러면 재상고한 판결에 대해서 이번에는 헌법소원, 재판소원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니까 예. 누가 봐도 당사자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이 문제가 되는 그런 건데 정부 여당이 나서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치겠는가? 그걸 누구보다도 김어준 씨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함구령 얘기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걸 설명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재판 소원까지 끌고 갈 일이 아니고 아유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나중에 임기 이후에 이거 재판 안 받게 할 의도라면 선거법을 원포인트로 고친다. 그럼 이건 더 문제 아니에요? 선거법을 크고 안 고치겠다고 작은 걸 고칠 수 있다면? 지금 이제 계속 이 논란들이 이 어떤 수레를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예. 어떤 개혁, 사법개혁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할 때마다 그 마지막 종착역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시작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국민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일반 모든 국민들이 대상인 것이지 예. 그 대상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헌법 소원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법원에서 받았던 판단들 그리고 법원에서 받았던 판단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헌법에 그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만을 상정한 그런 그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역 각 고등법원장들 몇몇 특히 이제 대구 고등법원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문제와 우려를 표했습니다. 4심제 논란이 유기였습니다.